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공부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벌써 지치셨죠? 네. 교실에 앉아 계시는 그 분위기가 약간 지쳐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재밌는 등기법으로 분위기 업 시키는 그런 시간 갑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지금 등기 절차 총론, 이거 일반적으로 등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등기를 신청해서 신청과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심사해 가지고 요건 갖추면 수리 실행하고 못 갖추면 각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된 다음에 식별보 기록하고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되는 걸로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신청 단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신청 단계에서 이제 등기가 어떻게 개시가 되느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제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봤었는데, 그때 어떻게 개시가 됩니까라고 할 때 이제 여기죠. 이렇게 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이 이제 신청이고 예외가 직권 등기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방문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누가 할 거냐라고 할 때 당사자가 신청한다거나 또는 관공서가 촉탁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촉탁이라는 말은 관공서가 신청한다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그래서 촉탁은 기본적으로 이 실질이 신청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럼 당사 신청에서 다시 나눠져 가지고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이런 걸 봤는데, 이 공동 신청에서 우리가 등기법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용어들이 나와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공동 신청이라는 말은 여러 명이 하는 신청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때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가 이제 기록이 됨으로써 등기부상에 써졌을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자, 그래서 등기를 하고 싶어하는 쪽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가 기록됐을 때 등기부상에서 불리하게 되거나 권리를 잃는 자, 그러니까 협조해야 되는 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리하게 됐다 불리하게 됐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얼마를 벌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등기부에 기록됐을 때 등기부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때 상대방한테 등기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송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등기 의무자가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좀 넘겨가세요 빨리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런데도 만약에 권리자가 넘겨가지 않으면 의무자는 권리자를 상대로 넘겨가라라고 소송할 수 있고, 그래서 이기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공동 신청에서 나오는 개념인 등기 청구권 개념하고 등기 인수 청구권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렇게 단독 신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봐야 되고, 그다음 단독 신청할 때는 아예 상대방이 없는 그런 등기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서 이제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 있지만은 상대방이 아예 없는 등기로서 대표적인 게 소유권 보존 등기. 그다음에 상속 등기.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상속인들이 아무리 여러 명이 할지라도, 그때 여러 명이 다 가서 신청한 걸 할지라도 단독 신청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단독 신청이라는 말은 한 명이 신청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한쪽만, 권리자나 의무자 한쪽에서만 신청하는 것을 단독 신청,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말했고, 그다음 이제 표제부 쪽에서 하는 등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표제부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표시들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게 표제부 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밖에 없다. 소유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다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적법에서 배웠을 때 토지 이동이 있어서 토지 표시를 정리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지적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변경 등기 촉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목 변경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적법에 의한다면은 이게 소관청이 촉탁한다라고 돼 있지만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소유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가지고 둘 다 알아야 된다. 다만 우리 이제 법 해석하는 순서와 관련돼 가지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 실무에서는 지적법에 따라서 촉탁합니다 이런 말. 지금 말한 거 기억나세요? 얼굴 표정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기억이 잘 난다 그런 표정은 아니야. 이런 거. 그다음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 등기 명인이라는 말은 등기상에 명의 있는 사람이니까 등기상의 권리자잖아요. 그 등기 명인을 표시할 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걸 쓰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 바뀌었어요. 그럴 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 그럼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개명됐을 때나 뭐 이사 갔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신청을 등기 명인이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기서 이제 봤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제일 기본적인 용어들이 나오니까 거기 있는 걸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봤고, 그럼 이제 등기할 때 필요한 첨부 정보에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뭐가 있습니까? 뭐 이거 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등기관은요, 이 신청 정보를 보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정보에 써지는 내용을 보고 등기를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진짜 맞냐 확인을 하라고 나머지 첨부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대조해가지고 일치하면은 등기를 해주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시킵니다. 뭐 이런 말 지난주에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갈 내용이 자, 이 등기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 신청 접수 심사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이 신청 단계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게시가 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거 이제 본 거라고요. 그럼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은 여기 접수, 신청과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접수하고 그걸 해줄까 말까 심사해서 이제 이하 절차 과정 쭉 보는 내용입니다. 자, 책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거기 418페이지 등기관에 처분하고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러분 이게 접수라는 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신청했다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접수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접수 개념 나옵니다. 다만 접수를 이제 언제 접수될 걸로 보느냐 그 접수 시점에서 이게 좀 필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자, 접수란 하고 써진 거 보세요. 418페이지. 자,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정보의 첨부 정보를 등기관이 받는 것이다. 줄쳐 놓으시고. 그럼 뭐 등기관이 받는 것이 접수다라는 말은 그냥 국어적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2번이에요. 2번. 거기 보니까 자, 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자,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거기 줄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했을 때 언제 접수된 걸로 보겠냐라는 말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언제 접수된 걸로 본다고요? 전산 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다. 그게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그러니까 등기 신청했는데 이거 데스크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접수된 거 아니야. 그건 접수된 게 아니라 접수는 언제 된 걸로 본다고요? 입력했을 때 접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받았다고 바로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자신청이 도입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자신청에서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를 통일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접수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전산 정보 처리직에 저장된 때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칠판 보시고 그럼 이제 접수가 됐으면 이제 등기관이 심사를 해요. 여러분 등기관 이 심사 이거요. 대충 할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일반인들이 신청하잖아요. 더 꼼꼼하게 봐요. 법무사들이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2번 해봤다고요. 제가 2번 접수해보고 2번 써줘보고 해봤는데 진짜로 꼼꼼하게 봐요. 깜짝 놀랐지.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냐 그 사람들. 할 때요. 이거 보는 거예요. 신청 정보. 등기관 어차피 이걸 보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랑 대조하려고 나머지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접수가 돼 심사를 하면은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서면. 제출했던 정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서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형식적 심사라 그래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형식적 심사. 그러니까 이게 쭉 봐도요. 약간 이 사람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당신 능력 있는 건 맞아요? 라고 물어보지 않은 거지. 이게 진짜 계약한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만 갖고 하는 심사라고요? 서면만 갖고 하는 서면. 이걸 보고 형식적 심사. 봐보니까 두 번째 줄 봐보시면은 이 경우라고 써진 거. 등기관은 등기 신청 각하에 등기 신청 절차에 형식의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고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의 유무와 같은 실질적 심사권은 없는데
이걸 형식적 심사라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 신청했을 때 제출됐던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심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럼 여러분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우리나라 등기 심사는 100% 어떻게 한다고요? 형식적으로. 예외는 없다.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등기관이요 봤더니 이거 다 제대로 갖춰왔어요. 그러면 실행을 해주는데 만약에 뭔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등기 못하겠는데요? 라고 거절하는 것을 각하라 그래요. 각하란 뜻이 뭐라고요? 거절하는 거. 여러분 그냥 근데 평상시 뭐 누가 부탁 아닌데 각하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절하겠어 어느 쪽이 더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법률 용어에서는 그냥 뭐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각하 이런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때 등기부상의 기록을 거부하는 등기관의 처분 행위를 각하라고 합니다. 줄 쳐놓으시고. 근데 여러분 등기관이 각하를 할 때요 지 마음대로 각하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각하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관 오늘 아침에 등기 신청하러 가면서 오늘 등기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괜히 기분 상해가지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고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은 딱 법에 정해진 사유 거기만 해당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민법을 한 7주, 6주 배웠으니까 5주 배웠어요? 5주 배웠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민법 조문 혹시 몇 조 이런 거 기억한 거 있어요? 아무나 말해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몇 조 이런 거. 186조. 그 다음에요? 187조. 또 뭐 있어요? 와 745조. 103조. 104조. 아무거나 막 부르면 안 돼요. 107조, 108조.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럼 공시법, 등기법 조문 아무거나 하나 말해봐요. 자, 등기법 조문 아무거나. 여러분 정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하나만. 저도 하나밖에 기억 안 해. 29조. 등기법 제 29조. 각하사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등기법에서 몇 조 이건 몰라도 되거든. 진짜 민법은 화려하네요. 벌써 이런 거 5개나 말을 하고 조금 더 제가 끊어서 그렇지 더 말로 할 뻔했거든. 근데 하여튼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29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186조, 103조 이렇게 말하듯이 등기법에서는요 29조는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29조가 각하사유예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할 때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29조에 11가지 각하사유가 열거돼 있어요. 거기에 해당할 때 등기는 안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기법 각하사유 그러면 29조 그러면은 각하사유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알겠죠? 민법에서 103조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등기법 29조 거기 나오는 거 거기에 보면은 각하사유가 11가지를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가지 각하사에 해당할 때만 각하가 되는 것이지 이 외의 사유로는 각하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11가지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1번 자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때 신청서 4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15페이지) 펴보시면은 이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의 표시를 봐보니까 그 신청서 나와 있죠. 그죠? 그 신청서 보시면 거기에 부동산의 표시 봐보니까 1동 건물의 표시가 서울 중앙 뭐죠 이게 서초구 방배동이라고요. 그럼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어디냐? 한 페이지 넘겨보니까 맨 아랫줄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하고 써 있잖아요. 이게 관할 등기소 표시라고. 그러니까 이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가가지고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지
아무데나 가가지고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안 해줘요. 이게 관할 위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관할 위반 그 각하 사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대한 사유 그게 관할 위반이거든요. 어떻게 말 이해되셔요? 돌아오세요. 419페이지 와가지고 첫 번째 거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다. 보통 표현할 때는 관할 위반 이렇게 말합니다. 관할 위반. 두 번째 거.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줄 쳐보시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이 각하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잘 나올 때 거의 대부분 한 90%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2호 위반. 이걸 뭐 2호 위반이라고 그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2호 위반이라고 하는데 거의 90%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법에서 예를 들어놨어. 이제 그 밑에 박스가 그거지. 규칙 52조에 나와 있는 10가지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첫 번째 것으로서 자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했다. 물건 동그라미, 권리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기도 안 되는 물건 들고 와가지고 등기해달라 그랬다. 그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교량, 선박 이런 거예요. 교량이나 선박을 건물로 등기해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해 주겠어요? 안 해준다. 그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점유권이나 유치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점유권, 유치권. 어떤 사람은 저는 행복주거권을 등기하러 왔습니다. 왜요? 행복주택 이번에 분양 하나 받아가지고 나 그거 한번 하러 왔다. 해주겠어요? 너무 진지하네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딱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권리나 등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기 안 되는 권리 들고 와가지고 등기해달라. 그럼 이거 각하예요. 그거 등기 못 하겠는데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자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을 등기했다. 줄 쳐봐요.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여러분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사자가 서로 특약이나 약정을 하게 되면 이걸 다 이제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등기부에. 근데 그게 안 돼.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특약을 해도 이걸 그 특약한 내용을 바로 등기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허용해 주는 것들만. 법에서 허용해 주지 않는 것들은 등기부에 쓰지 못한다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것은 일단 패스. 네 번째 거. 여러분 이거 민법에서 배웠다면서요. 농지에다가 전세권 안 된다라는 거. 근데 농지에 전세권 안 되는데 만약에 농지에다가 전세권 등기하러 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건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못합니다. 라고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법에서 허용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5번은 다음 주 할 겁니다. 다음 주 할 것이고 6번. 자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이다 라고 나왔는데 칠판 보세요. 이따가 조금 이따 우리 보존 등기 들어가는데요. 이 건물을 갑과 을이 2분의 1씩 이제 투자를 해서 지었습니다. 신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아직까지 보존 등기를 안 했거든. 안 한 상태에서 이미 소유권은 발생합니까? 이거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아직 보존 등기를 안 했거든. 그러면 보존 등기 아직 안 했지만 어떻게 소유권은 발생하나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건물 다 신축했어요. 아직 등기는 안 됐어.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라는 말은 이미 소유권이 발생했다는 소리예요. 소유권이 발생돼 있으니까 누구 거다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권자냐? 이 사람들. 갑과 을이 공동으로 2분의 1씩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공시를 해야 되니까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할 때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보존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다. 또는 을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보존 등기해 달라 그런다. 그럼 안 돼요. 최초의 등기인 보존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 전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나오도록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보존 등기라는 게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면 보존 등기 성질상 반하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6번이에요.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 밑에 7번. 자 공동 상속인지 일부가요.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했다. 거기 줄 쳐보세요. 자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 이렇게. 이게 뭐냐면 자 소유권을 이제 A가 갖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사망을 했어요. 자식들이 B, C, D 자 이렇게 3분의 1씩 상속을 받은 거지. 그러면 이건 이미 등기를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미 A가 딱 사망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상속 등기를 하긴 할 텐데 그때 상속 등기를 할 때 제일 큰 특징 반드시 전원 명의로 해야 됩니다. 상속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원 명의로.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하러 신청을 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전원이 다 신청한다는 뜻이 아니라 등기 신청은요. 한 명이 가도 되고 두 명이 가도 되고 다 가도 돼요. 상속등기 해달라고는 한 명이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원 명의로. 전원 명의로. 그러니까 하나라도 빼놓고 만약에 상속등기 신청하지요. 그럼 안 해주는 거예요. 보존등기랑 상속등기가 그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제가 이제 암기하라 그럴 때 전원보상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전원보상. 자, 그럼 전원보상 이게 무슨 말인가? 전원 명의로 꼭 해야 되는 등기가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입니다. 이렇게 전원 명의로 꼭 해야 되는 등기가 보존등기와 상속등기입니다. 일부 지분만 보존등기 해달라, 일부 지분만 상속등기 해달라, 그럼 각하. 그래서 두 개 묶어가지고 같이 보는 건데 정말 잘 나오죠. 근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서 각하가 출제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각하는 항상 출제 영순입니다. 항상 영순인데 올해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8번.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8번 이거 읽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 있습니까? 딱 이걸 읽었는데 내가 배웠던 거 그게 떠올라 버린다. 오케이. 가압류 가치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 경매까지. 이 그림이 떠올라요. 이 그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법원의 촉탁 등기 설명할 때 그랬던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촉탁하는 등기가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경매 등기 이거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달리 말하면 이걸 좀 잘 꼭 기억하세요. 이 법원이 꼭 촉탁한다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말은 반드시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결정한다 이 뜻이야. 가압류라고 싶던 가처분하고 싶었던 경매를 하고 싶든 간에 이걸 하려면 있잖아요. 법원이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에서 결정이 안 되면 가압류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매 그냥 신청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 경매를 진행하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경매를 하겠다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 안 해버리면 경매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등기들은 여기 써진 등기들은 반드시 법원이 재판 과정을 거쳐줘야 진행할 수 있는 등기거든요. 이렇게 꼭 법원이 재판을 하고 진행해야 될 등기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채권자 B가 직접 등기소 가가지고 가압류 등기 해주세요. 가처분 등기 해주세요. 경매 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하된다. 그게 지금 8번이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저기 연결되는 게 많아요. 이 그림 되게 중요한 그림이라고. 제가 이 그림 만들어 놓고 뿌듯했다고. 물론 제일 뿌듯했던 것은 다른 그림이긴 한데 이것도 나름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설명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이거. 그래서 꼭 이 그림 자체를 입력시켜놔요. 많이 쓰이는 거거든. 돌아오시고 그다음에 9번에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자, 다시 보존등기 신청 밑줄 치고 여러분 이게 보존등기라는 게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주는 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최초의 등기로서 보존등기할 때 등기 기록이 개설된다고.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보존등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은 등기부 만들어져 있다 그 뜻이잖아요. 보존등기 돼 있다라는 말은. 근데 또 보존등기 해달라라고 들어온단 말은 등기부 또 만들어달라는 소리가 되거든. 이게. 근데 우리 그때 배운 것처럼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 기록은 하나만 두게 돼 있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보존등기를 또 해달라고 들어온다면 등기 기록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해주지 말아라 각하시켜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9가지를 구체적으로 2호 위반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 기껏 설명해놓고 마지막 10번에다가요 그 밖에 일어났다고 더 있다 그 말이지. 9가지도 말고 충분히 더 있다. 그 밖에 이런 말을 써놨거든. 그래서 여하튼 2호 위반에 여기 9가지가 지금 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 시험에 안 나온 것은 없어요. 여기 되게 잘 나오는 거야. 한 4번, 5번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5번쯤 나왔을 거야. 그래서 되게 잘 나오는 파트니까 잘 해야 되고 3번하고 5번은 안중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이게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이게 5번은 다음 주에 할 거지만 3번은 이번에는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순환 때니까 할 겁니다.
이 내용. 자, 이렇게 해서 11가지 각하사유 중에서 지금 2호까지 본 거거든요. 2호까지 봤고 이제 3호가 나와요. 3호. 봐 보니까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다라고 나왔잖아요. 그거 줄 쳐보세요. 권한 없는 자의 신청. 이게 보통 이제 무권 대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권 대리.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나 등기하러 왔다. 그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무권 대리라는 말 안 배웠죠 이번에 민법에서. 그럼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무권 대리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뜻이 뭐예요? 권한이 없는 대리인. 그러니까 이게 대리인이 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 대리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등기 신청하면 안 해주는 거지. 당연한 말이죠, 그죠? 다음에 4번은 방문 신청 동그라미 쳐봐요. 여러분 방문 신청한다라는 말은 등기소에 출석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 그랬어. 아니 방문 신청한다라는 말이 출석하라는 소리인데 출석 안 해버렸다.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우편으로,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우편이나 전화라는 거. 근데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우편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편이란 말이 나오지? 근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 말고 촉탁 쪽에서 나왔었는데, 여하튼 이 방문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등기소에 오란 소리인데 가란 소리인데 출석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각하가 되는 거고. 다만 이게요 밑에 바로 나옵니다. 전자 신청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야. 여러분 전자 신청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인터넷으로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에 방문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규정은 전자 신청에 적용 안 된다. 5번에 자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다. 줄 쳐보시고 여러분 이건 딱 보면은 뭔가 좀 근사해 보이는데 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415페이지에 우리 신청 정보 있었잖아요. 신청서. 그 신청서가 제대로 안 써지면 등기 안 해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5번 이거. 신청서가 정해진 대로 딱딱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 잘못돼 있다? 그럼 안 해주겠다 그런 말이라고. 5번이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체크해 드릴 텐데 별표를 치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6번, 7번, 8번, 11번 4개 체크해봐요. 6번, 7번, 8번, 11번 4개. 체크했습니까? 그것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 4개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 나와요. 일치하지 않는다. 자, 무엇과 무엇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나요? 사실 그거 몰라도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청 정보에 써진 걸 보고 등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거 맞나 확인하려고 첨부 정보 다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조해봐가지고 일치하면 등기해주고 안 하면 안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애울려 그러지 말고 그냥 일치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 9번 보시면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랬거든. 이거. 자,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그때 배운 거 신청 정보에 이제 확인하려고 첨부 정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 뭘 빼놓고 왔다. 당연히 등기 안 해주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자,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을하고 매매를 했으면 이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갑이 을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그 서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인감증명 이런 거 있다고. 인감증명 이런 게 있는데 이 이제 을이 갑에게 다 이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등기해달라 했더니 협조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등기 의무자가 등기할 때 협조를 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을 해야지. 소송을 해서 이기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소송을 안 하고요 자기가 평상시에 그 취미삼아 하는 일이 있어. 세미라를 잘 그려요. 꼼꼼하게 아주 정밀하게 그대로 그걸 그냥 복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취미를 이번에 발휘합니다. 실력을. 그래서 갑의 인감증명을요 을이 위조를 하는 거야. 너무 정교하게 됐지. 정교하게. 그래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하자가 있어가지고 걸렸어. 위조됐구나 라고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해 주겠어요? 등기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왜요? 여러분 위조가 된 서류는요 서류로서 효력이 있어요? 무효예요? 무효잖아.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제출 안 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주는 거야. 국어 위반으로. 그러니까 국어 위반은 그냥
등기할 때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게 위조가 된 서류 있잖아요. 위조가 된 서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 위조된 서류가 이 구호 위반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한 거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에 10번은 그냥 세금 안 내고 온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왔으니까 당연히 등기 안 해주는 거지. 이건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하사유 11개를 다 봤는데, 자, 각하사유 11개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2호입니다. 2호. 거의 90%는 2호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90%. 그 다음에 한 3번쯤 나왔던 게 방금 봤던 9호야. 9호. 첨부정보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위조가 된 게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그리고 이제 한두 번이라고 나왔던 것이 1호하고 3호예요. 1호하고 3호. 나머지 거다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부할 때 각하사유를 뭐 와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다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나온 건 아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딱 감 잡고 아까 1차지 안 할 때 등기 안 해준다. 세금 안 낼 때 안 해준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2호. 아까 2호 한 박스 있었잖아요. 그거 하고 9호.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봐도 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각하 사유가 있을 때는 11가지 각하사유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각하를 꼭 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흠결이 발견됐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말해줘요. 아, 이거 잘못 써졌으니까 고치세요. 아니면은 방금 뭐 하나 빼놓고 왔잖아요. 이거 하나 새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등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부족하면은요. 이거 고쳐와라 등기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보정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보정. 보완해서 바르게 해라 이런 말이겠죠. 자, 보니까 3번입니다.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요.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는 각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은 뭐겠어요? 다음 날이요.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보정해 오면 되냐? 다음 날까지. 내가 내일은 바쁜데 혹시 다음 주 오면 안 되겠습니까? 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 4번. 각하 결정 및 효력이라는 말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각하 당한 사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왜 각하 당한다라는 사유는 알아야 될 거거든. 이렇게 해서 당신 각하된다라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줄쳐놓으시고 사실 여러분 여기서 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알아내는데 뭐 상세하게 세세하게 다 쓰지는 않겠죠, 그죠? 뭘 쓰면 되겠어요? 방금 봤잖아. 29조 몇 호 위반으로 각하 이렇게 쓰는 거지. 방금 29조에 있는 것들 11가지 중에서 당신은 몇 호 위반이다 라고 그것만 써주는 거죠. 그래서 각하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 칠판 봐보시고 이렇게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기를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이런 간과라는 말은 못 보고 지나쳤다 그 말이잖아요. 등기관이 각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냥 등기를 기록해 버렸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될까 이 말이 나오는 건데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11가지 각하 사유 중에서 가장 하자가 중대한 게 몇 번에 있겠어요? 제일 앞에 있겠지. 제일 중대한 하자를 중간에 끼워놓는다 그럴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1, 2호. 1, 2호가 가장 중대한 위반이야. 관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그걸 위반해서 만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무효예요. 그냥 무효야. 무효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직권말소가 된다라는 거지. 아까 예를 들어서 자 유치권을 등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치권을 등기하러 왔으면은 등기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권을 등기 안 되는 권리니까. 그런데 유치권을 만약에 혹시라도 등기를 해버렸다고 쳐보세요. 그럼 했다 그래가지고 유치권이 권리가 발생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애초부터 걔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놔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발견됐을 때 그럴 때 등기관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직권으로 알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효니까 직권말소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까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아까 이제 을이 갑하고 매매를 한 다음에 갑이 이전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을은 이제 이 갑의 인감증명을 이렇게 이제 위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 정말 잘 됐어요. 보고요. 이게 구분도 안 돼. AI도 구분을 못 해. 그래서 정말 정밀하게 된 것을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등기관도 구분을 못 하고 기록을 해버린 거지. 이렇게 을 명의로 지금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2번 이 등기는 하자가 있는 등기입니까? 하자가 없나요? 하자가 서류가 아까 어떻게 돼서 들어왔다고요? 위조가 돼서 들어왔다고.
그 위조가 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하고 기록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등기는 하자는 있다 없다? 있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니까 하자가 있는 거라고. 하자가 있단 말은 흠이 있다는 소리. 흠결이 있다는 소리지. 절차상에서 흠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조된 서류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절차상에 흠결이 있는 등기니까 이 등기가 무효가 되겠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무효다 아니다? 왜 이렇게 오늘 가만 계세요? 다른 날도 물론 활발하지 않았지만은 오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지금 단계가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야지. 마스크 안에서만 입을 이렇게 움직여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때 이제 을 명의로 이게 등기가 맞춰져 버렸을 때, 그때는 자 절차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계약 유효하게 성립했어요. 성립했고 을은 갑에게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어차피 갑은 을한테 등기 해줘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다 실체 관계가 부합하단 말이지. 그랬을 때는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의 효력은 어떻다? 인정해 줍니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호부터 11호 위반으로 등기가 기록이 돼 있을 때 그 등기가 이미 기록이 돼 있으면은요, 그게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실체 관계랑 부합한다고 했을 때 유효가 돼요. 이게 진짜로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은 유효하다 그 말이지. 그리고 이게 유효가 돼 버리니까 어떻게 말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소시킨다라는 말은 무효니까 지운다 이런 말인데 얘는 유효이기 때문에 말소를 못 시키는 거라고요. 그때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걸려야 된다. 뭐 이겁니까? 실력이 좋아야 된다. 어느 쪽이에요? 실력이 좋아서 안 걸려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죠. 공문서 위조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형사적인 제재를 받게 되지만 이 등기 자체가 효력은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거기 5번에 각하사유 간과하고 실행한 등기 효력에서 1번 1호 또는 2호 위반한 경우다라고 나왔잖아요. 1호, 2호. 1호라는 것은 관할 위반이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는요. 거기 당연 절대적 무효다라는 말이 있어. 절대적 무효 동그라미. 절대적 무효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밑에 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거기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줄 쳐놓으세요. 무효니까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2번 3호 이하 위반한 경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거기 보니까 자 둘째 줄에 실체 관계와 부합한다면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유효까지 줄치고 유효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실체 관계가 부합해서 진실한 권리 관계를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는 어떻다고요? 유효다. 그래서 유효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직권 말소 못 한다. 직권 말소 할 수 없다. 밑줄.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칠판 보세요. 이제 등기관이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 신청 못 하겠는데요 라고 거절하는 각하에 관한 내용을 봤어요. 그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 같이 왔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주겠어요? 수리 실행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실행을 한다고 할 때 이 실행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한다라는 말은 고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수리센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받아서 처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받아서 처리해 준다라는 말은 결국 실행해 주겠다는 뜻이니까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서에 따라 등기할까 봐보면 밑에 등기 실행 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합니다. 줄 쳐놓으세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합니다. 여러분 이 접수번호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은행에 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번호표 뽑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칠판 봐보세요. 이게 등기가 이렇게 접수가 되고 보면은 표제부를 보면 표시번호 다음에 접수가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소재 지번 나오는데 이 날짜가 나온다. 접수된 날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갑구 을구 똑같은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일단 순위번호가 나오죠. 여기는. 그다음 등기 목적 나오고 접수가 나와요. 그럼 이 등기가 언제 접수가 됐다라는 날짜가 나오고요. 날짜가 나고 그 밑에 번호가 써지거든.
그러니까 2005년도 4월 25일 날 접수가 됐는데 접수 번호는 27,192호다 이 말이고요. 이 밑에 등기는 2005년도 8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 65,617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게 뭐냐? 등기소는 해마다 1월 2일 날 문을 열 거 아니에요. 1월 1일 날 쉬니까. 그럼 1월 2일 날 문을 열었을 때 손님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손님 올 때 그 사람이 자 2022년 1월 2일 제1호예요. 제1호. 두 번째 사람이 오면은 2022년 1월 2일 제2호, 제3호, 제4호 이렇게 1년 계속 이 번호를 누적합니다. 누적해 가지고 12월 31일 날 접수번호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접수번호 이게 따라 가지고 등기 일을 해주는 거거든. 은행에서 보는 번호표처럼. 그래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해 준다. 근데 이게 접수번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나중에 등기들 간의 순위가 문제가 됐을 때요. 그 순위를 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접수번호 안 보고 날짜를 보면 먼저 되지. 날짜가 빠른 게 먼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날짜에 들어온 등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럼 날짜가 접수 날짜가 똑같아요. 그럼 그거 어떤 게 먼저 된 거냐라는 기준을 정할 때 그게 뭐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접수번호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수번호는 이 권리들 간의 순위를 정해주는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 이게 표제부를 보면 이제 접수 날짜만 나오지 접수 번호가 안 써져요. 그런데 갑구를 보면은 갑구는 이제 을구도 마찬가지인데 접수 날짜뿐만 아니라 접수 번호가 써지거든요. 그 위에 표제면은 번호가 안 나오고 갑구 을구 쪽에만 나오겠냐라고 했을 때 이게 순위가 문제되는 것은 권리 쪽이잖아요. 표제부 쪽은 순위가 문제될 일이 없거든. 그래서 표제부 쪽에 접수 번호는 안 써지고 갑구 을구 쪽에만 접수 번호가 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하튼 이 접수 번호가 등기 처리해 주는 순서가 된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다시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합니다. 그 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말했지만 그럼 접수번호 뭔데라고 어떤 기준으로 부여가 되는데 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그죠?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그리고 등기해주는 순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 권리들 간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것까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칠판 보시고 여러분 옛날 등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 종이로 된 등기부를 본 분이 계신다면은 이제 이 등기가 다 맞춰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도장이 찍어져요. 여기가 인하고 도장을 찍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도장을 찍거든요. 등기가 끝날 때마다 다 도장이 찍어졌어요. 이게 등기관 도장이야. 등기관이 이제 어떤 등기관이 이 등기를 했습니다라고요. 이렇게 공표해 주는 거예요. 공시해 주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은 등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업무용 도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찍어 준다고 여기다가. 그래서 누가 이 등기를 한 것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줘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등기를 하니까 도장을 찍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뭘로 대신하냐? 등기관들이 등기를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죠? 전산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로그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한테 아이디 있고 비번이 있을 텐데 그걸 입력하고 들어가서 등기를 다 마치고 확인을 딱 눌러. 그러면 자동으로 기록에 남아요. 이건 어떤 등기관, 그러니까 그 번호가 남는 거지, 번호가. 여러분들도 혹시 어디 가서 글 쓰려면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글 쓰잖아요. 그럼 다 글 쓰고 나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남잖아, 누가 한 건지. 물론 거기에 자기 본명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뭐 가을 태풍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등기관은 그 번호가 나오면 어떤 등기관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거기 2번. 자, 등기관의 식별부 기록. 등기관은 등기 완료됐음을 확인한 후에요. 자, 밑줄 치세요.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로서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 기록합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로서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 기록한다. 줄 쳤어요. 이때 식별부 기록할 때 등기를 자 마친 것으로 본다라고 했거든. 등기가 언제 끝난다고요? 식별부 기록할 때. 식별부 기록할 때 그때 등기는 끝나는 걸로 봐요. 그러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밑에 써진 말이 더 중요합니다. 등기는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한다라는 말 있죠. 마친 경우 동그라미, 접수한 때 동그라미. 이거 우리 지금까지 한 4-5번 나왔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되게 잘 나오는 말이야. 자,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칠판 보세요. 여러분 소유권을 A가 가지고 있다가 B하고 매매했습니다. 그 매매하고 이제 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B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할 때 B가 언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등기할 때 취득하지요. 근데 이 등기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등기라는 게 땅 하고 한순간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친다고요. 이 과정. 이 과정 절차 진행 중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B가 소유권자가 되냐 그 말이에요. 등기할 때 소유권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절차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이게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언제 맞춰진다 그랬어요? 언제 맞춰진다? 이거. 이때 맞춰지는 거야. 이때 맞춰지면 그러면 접수한 때를 소급해가지고 이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수된 때라고 외워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등기를 접수한 순간 소유권자가 된 건 아니잖아. 그 접수해가지고 등기가 다 진행이 돼서 실행이 되고 나중에 맞춰지면 그럼 마친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마친 시점에서 접수한 때를 소급을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접수된 시점에서 효력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효력 발생 시점을 말을 할 때요. 마친 때나 접수한 때 하나만 말하면 절대 안 돼. 둘 다 말해야 된다고. 마친 경우, 접수한 때. 그 말 이해됐어요? 반드시 두 가지 말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 마친 경우, 이때 마친 때란 말이지. 마친 경우 접수한 때로 소급해가지고 이때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A하고 B가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B가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은 이전 등기 할 때란 말이에요. 이전 등기 할 때. 그럼 이전 등기 할 때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언제라고요? 마친 경우 접수한 때. 보통 그때가요. 여기 아까 여기 보면 이 접수 날짜 나오잖아요. 접수 날짜 이때지. 4월 25일 날 접수된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실행은 이거보다 나중에 되거든. 그죠? 그래도 언제 홍정이가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냐라고 말했을 때 일단 기록이 된 상태니까 언제라고 말하면 돼요. 이날 4월 25일 날 4월 25일 날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저게 접수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끝 이미 맞춰진 상태에서 접수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4월 25일이 홍정이가 소유권 취득하는 그 날이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한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등기 완료 절차라고 나온 거 있어. 이제 이게 등기가 맞춰진 다음에 이렇게 등기가 맞춰진 다음에 즉 10개월 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은 좀 쉬었다 갑시다.